안녕하세요, 키온 사운드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리버브, 이론을 바탕으로 리버브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것부터 음악적으로 어떻게 예쁘게 만들지 연습하고 이제 실전에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라는 단어는 리버브레이션, 잔향음이라는 뜻인데요. 우선은 실제로 이 잔향음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음향학적 관점에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장비, 플러그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이제 소리가 나는 음원이 있고 또 소리를 듣는 청취자가 있고 그리고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음원으로부터 소리가 발생하게 되면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 사방에 퍼진 소리가 이제 뭐 벽에도 부딪히고 뭐 흡음도 되고 반사도 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청취자에게 결국 도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음원으로부터 청취자에게 직선으로 바로 오는 음을 직저음이라고 하고요. 이제 소리가 발생해서 벽에 3-4번 이하로 반사돼서 돌아오는 음을 초기 반사음, 그것보다 더 많이 반사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가 돌아오는 음들을 모아서 잔향음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음은 음원에서 발생한 소리가 그대로 들리고요. 초기 반사음은 어떤 긴 울림은 아니지만 그 소리 자체에 좀 깊이감을 주고 더 풍성하게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잔향음은 어떤 듣기 좋은 음악적인 울림, 공간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초기 반사음, 잔향음을 포함한 공간의 울림은 어떤 공간의 최적, 그리고 벽의 반사율, 음원과 청취자 위치에 따라서도 이제 뭐 주파수 성분도 달라지고 잔향 시간도 달라지고 해서 공간마다 상황마다 울림이 다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뭐 콘서트홀의 울림과 체육관의 울림이 다르고, 목욕탕의 울림, 건물 복도 계단실의 울림이 다르고, 뭐 녹음실의 울림, 방의 울림이 다 다른데요. 어디든 울림이 안 느껴지는 곳이라고 해도 미미하게 울림이 존재합니다. 진짜 완전히 연구를 위해서 반사음을 아예 없앤 완전히 흡음 처리를 한 무향실이 있는데요. 무향실에 들어가면 직접음만 들리게 되면서 이게 좀 기압 낮은 데 들어간 것처럼 귀가 되게 답답하고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운드를 만들어갈 때, 녹음할 때든 뭐 믹싱할 때든 적절한 울림을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버브를 만드는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뭐 리버브를 만드는 건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울림을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방식에는 챔버라고 불리는 정말 그 리버브를 위한 방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 플레이백 스피커랑 다시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를 넣어놓고 이제 그 벽을 움직이면서 방의 최적도 바꾸고 이제 울림을 바꾸면서 쓸 수 있는 챔버 리버브 방식이 있고요. 철판의 울림을 댐퍼라는 장치로 조절하면서 쓸 수 있는 플레이트 리버브, 클래식 녹음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진짜 그 울림이 좋은 홀을 찾아서 이제 거기서 녹음을 하면서 그 홀의 앰비언스, 울림을 같이 녹음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적으로 신호를 처리해서 이제 만든 리버브들은 앞서 말했던 방식들을 좀 플러그인화, 장비화해서 여러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서 쓰는 이제 리버브 장치, 플러그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좀 특이한 게 컨볼루션 리버브라고 해서, 이것도 플러그인이긴 하지만 실제 공간의 임펄스 리스폰스, 그 소리가 어떻게 울리는지의 특징을 이제 측정해가지고 그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그 사운드의 울림을 적용시켜주는 리버브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이제 전기적으로 신호를 바꿔서 만드는 리버브를 많이 쓰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리버브 플러그인을 가지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리버브 플러그인이나 장비에서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살펴볼 텐데요. 플러그인마다 장비마다 좀 이름도 좀 다르게 돼 있고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좀 다른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버브 타임, 말 그대로 잔향의 시간입니다. 공간이 크고 반사가 더 많이 될수록 더 뭔가 길게 울리겠죠. 리버브 타임, 잔향 시간을 조절해서 좀 내가 원하는 그 공간의 최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버브 타입, 홀, 룸, 플레이트, 챔버, 게이티드, 처치, 카세드랄, 여러가지 타입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리버브를 따라할 거냐입니다. 홀 리버브는 그 연주 홀의 울림을 말하고요. 룸, 챔버는 둘 다 방이라는 뜻인데, 룸은 일반적으로 이런 상자 모양의 방을 의미해서 이제 주로 짧은 리버브로 공간감만 만들어낼 때 좀 많이 쓰고요. 챔버의 경우에는 음악 연습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던가 방금 말했던 그 리버브를 위해 만들어진 그 챔버라고 불리는 방, 그런 울림을 따라하는 리버브 타입입니다. 플레이트는 이제 그 철판의 울림인데 이제 2D다 보니까 다른 리버브에 비해서 좀 변화 없는 깔끔한 울림을 만들어내주는데, 그 겨울에 가끔 이렇게 생긴 난방기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가까이 말해보시면 기가 막힌 플레이트 리버브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처치와 카세드랄은 이제 오래된 성당이나 큰 교회의 울림을 따라한 리버브이고요. 게이티드는 이제 리버브에 게이트를 건 것처럼 이제 울림이 끝이 급격히 떨어지는 리버브인데요. 한때 드럼 사운드
만들어내는데 되게 많이 유행을 했던 리버브입니다. 이 타입들마다 이제 초기 반사음의 성분과 잔향음의 성분이 또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고 분포되어 있는지 차이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에 맞게 이제 그때그때 타입을 잘 찾아서 들어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파라미터는 프리딜레이인데요. 직접음이 나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리버브가 울리기 시작할 거냐 이 뜻입니다. 실제로 소리는 초당 340m를 움직이잖아요. 초기 반사음도 그렇고 리버브도 반사음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음이 도달하는 거랑 반사음들이 도달하는 거랑 경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반사음들이 직접음에 비해서 좀 늦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절하려고 프리딜레이 얼마나 있다 울릴 거냐를 조절하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다음은 얼리 리플렉션. 이 부분은 잔향음이 아닌 초기 반사음의 볼륨을 조절하는 부분인데 플러그인마다 얼리 리플렉션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도 있고 볼륨을 조절하는 것도 있고 또 톤을 조절하는 것도 있어서 어쨌거나 얼리 리플렉션 파트는 초기 반사음을 조절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베이스 멀티, 로우 컷, 하이 컷, 댐퍼 등등 좀 주파수별로의 비율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이제 리버브에 들어가는 소리 자체의 EQ를 좀 거는 것도 있고 리버브 타임 자체에 이제 주파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파라미터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울림의 공간의 특성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듯이 이제 리버브도 그렇게 다양한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프로젝트 예시를 보면서 좀 리버브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또 연습하는 방법, 믹스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주활동과 유튜브를 하고 계신 건반 치는 빵집 아들 최영규님과 보컬 최효빈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EQ 영상에서는 이제 트랙 자체에 인서트로 플러그인을 걸었는데요. 그 리버브는 이렇게 걸면 좀 안 되고 병렬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직렬 연결은 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해당 트랙에 오디오 FX에 인서트를 바로 걸어주시면 되는데 병렬은 이제 샌드로 보낸 다음에 보낸 억스 트랙에 이제 인서트로 거는 게 병렬 연결입니다. 이미지로 보시면 직렬 연결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제 원래의 소리는 없이 이펙터로 거친 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래 소리를 이제 드라이, 이펙터 거친 소리를 웨치라고 말하는데 직렬은 웨만 남게 되는 거죠. 병렬 연결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가는 거라 드라이와 웨이 같이 나가고 이 둘의 볼륨은 따로 조절해서 사운드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EQ의 경우에는 보통 EQ로 조절한 소리만 남길 원하니까 이제 직렬로 연결을 하고 리버브의 경우에는 원래 직접음과 리버브를 섞어야 하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물론 리버브 장비랑 플러그인들이 직렬로 연결을 해도 이렇게 이제 웨트 드라이 비율을 조절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다이렉트 얼리 리플렉션 리버브를 이렇게 껐다 켰다 비율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직렬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트랙이 많아지면 각 트랙별로 리버브를 따로따로 쓰게 되고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이 CPU를 엄청 점유하게 돼서 이제 작업도 무거워지기도 하고 뭐 리버브의 톤만 따로 조절도 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리버브는 병렬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샌드로 트랙들을 하나로 묶어서 뭐 소리 올려주고 리버브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이 5개의 트랙을 하나의 리버브만 써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CPU 점유율도 많이 낮아지고 작업이 가벼워지는 거죠. 이 지금 이제 일단 소리를 들어보면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피아노나 이제 스트링 신디사이저로 연주하는 스트링의 경우에는 악기 자체에서 리버브가 이미 걸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컬은 녹음하면 리버브가 없잖아요. 자, 한번 그래서 리버브를 걸어볼 텐데 일단 모든 트랙에 한번 리버브를 같이 걸어볼게요. 우선 로직의 경우에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샌드에다가 버스 하나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억스 트랙이 새로 자동으로 생기면서 그 버스 트랙의 소리를 받는 채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샌드에서 얼마나 보낼지를 이렇게 올려주면 그럼 이 소리가 재생이 되면 여기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깨뜨리신 사랑. 자, 이거를 똑같이 이제 다른 트랙들도 버스에 1번으로 샌드를 해서 이렇게 보내준다를 세팅을 하면 여기 다 같이 모여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지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리버브는 이제 스테레오 트랙으로 세팅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원하는 리버브 플러그인을 거는 거죠. 저는 알바브를 쓸게요. AOC 알바브를 쓰면 자 그러면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리버브가 다 걸려있죠.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소리는 이 트랙들에서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샌드로 똑같이 여기 보내져서 리버브도 같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생을 해서 얘네와 얘네의 비율을 조절하면 리버브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버브 트랙을 내리면 소리가 안 나고 리버브 소리가 안 나고 네, 이렇게 리버브 트랙을 볼륨을 높이면 리버브가 많이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해서 병렬 연결을 해서 쓰는 겁니다. 이제 이 리버브 플러그인을 가지고 어떤 파라미터들을 쓸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좀 쉬운 설명을 위해서 우선은 보컬만 들으면서 리버브 파라미터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리버브 타임이 여기 타임이라고 써진 파라미터로 있고, 그리고 플리 딜레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하게 사이즈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서 그 공간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리버브 타입이 여기 있어요. 홀, 룸, 챔버, 처치, 플레이트, 리버스 리버브도 있고 게이티드 리버브, 여러 리버브 타입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리버브를 주파수별로 타임을 다르게 하는, 그래서 지금 492Hz 밑으로는 곱하기 1, 그리고 이거 위로는 곱하기 0.6 해서 지금 타임이 2.4로 돼 있다면 여기 부분 2.4초 올리는데 요 뒤로는 이렇게 곡선을 따라가면서 좀 더 짧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고음 쪽은. 그리고 여기는 그 리버브의 EQ를 거는 거죠. 그래서 고음 쪽 리버브 EQ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사운드 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리 리플렉션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초기 반사음의 비율, 그래서 여기 노란색 바가 초기 반사음을 나타내는데 요게 볼륨을 나타내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리버브의 볼륨을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웻 드라이 비율로 되게 되는데 100으로 돼 있으면 이제 울리는 소리만 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드라이로 놔두면 완전히 그냥 직접음 원래 소리 그대로만 나게 됩니다. 자, 이제 파라미터 설명은 됐고, 이제 개인은 뭐 전체 볼륨이에요. 자, 이제 이거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선은 가장 쉬운 게 리버브 타입부터. 자, 홀 1 이런 울림이었고, 룸 리버브. 자, 다시 홀 들어볼까요? 홀 1. 그 제일 큰 차이가 좀 그 얼리 리플렉션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한번 얼리 리플렉션만 들어볼게요. 자, 홀의 얼리 리플렉션은 이렇게 되고, 룸 거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이제 타임마다 소리가 다르고, 자, 챔버 티가 많이 나는 게 처치도 좀 티가 많이 나요. 네, 이렇게고 홀 아까 다시 들어보면 네,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는 완전 되게 좀 깔끔하고 고운 소리죠. 근데 플레이트 2는 또 살짝 달라요. 네, 이런 식으로 얼리 리플렉션 차이가 타임마다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울림의 종류가 타임마다 많이 달라져서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면서 자기가 그 적용하고 싶은 그 곡에 어떤 타입이 어울리나를 많이 들어보시고, 또 다른 곡들은 어떻게 했나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리버브 소리가 어떤지를 체크해 보시면 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저는 이 곡은 플레이트 1을 써서 믹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제 다른 파라미터들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우선은 자, 프리딜레이 한번 들어볼게요. 프리딜레이는 같이 원음이랑 같이 들었는데, 자, 원음이랑 같이 그냥 놔뒀을 때 소리가 어떤지. 자,
자, 직접음 다음에 바로 올리는데 프리딜레이를 만약에 길게 하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거의 뭐 두 번 말하는 것처럼 약간 나중에 올리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프리딜레이예요. 보통 프리딜레이는 통계상 클래식 녹음에서는 30ms 이내로 울리는 게 이제 좋게 들린다고 해요. 이게 공간으로 따지면 10m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클래식 마이킹 할 때도 앰비언스 마이킹 10m 이상으로 떨어뜨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한 0에서 50 사이 어느인가를 좀 세팅을 하게 되는 편인 것 같고, 뭐 물론 실험적인 리버브를 만든다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리딜레이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네, 그리고 리버브 타임 한번 볼게요. 리버브 타임은 얼마나 길게 올리느냐. 지금 2.4초로 돼 있는데 이걸 엄청 올리면 십자가에서 계속 울리고 있죠. 멈춰도. 그리고 리버브 타임 엄청 작게 하면 십자가에서 되게 그냥 방 안에서 짧게 울리는 느낌이죠. 이게 이제 방의 리버브가 짧은 거고 큰 공간의 리버브는 길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리버브 타임을 세팅할 때는 그냥 뭐 쉽게 접근을 해보자면 이제 그 곡의 비트에 맞춰서 그 소리가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보컬의 경우에는 뭐 마디가 넘어갈 때 한 박자씩 쉬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연주 같은 경우에는 비트와 비트 사이에 그 쉬는 기간을 어떻게 채울 거냐. 만약에 리버브가 꺼져 있는 상태였다면 깨뜨리신 사랑 이렇게 이제 마디가 넘어갈 때 그런 부분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다음 거에 영향을 너무 주진 않게 하지만 이제 그 사이를 좀 부드럽게 비리지 않게 채워주는, 이제 그런 부분을 비지 않게 채워주는 방식으로 좀 리버브 타임 세팅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가장 편한 접근법이고요. 뭐 그냥 결국은 뭐 듣기 좋은 방향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간단하게 요 사이를 채우는 느낌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신 사랑 오늘 이거는 이제 다음 마디 넘어가기 전까지도 소리가 남아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짧게, 신 사랑 조금 빨리 끝나네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볼게요. 신 사랑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놔두고, 이 플러그인의 사이즈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사이즈 파라미터는 그 공간의 사이즈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최적이 짧아지면 이 리버브 타임도 줄어들지만 이 리버브가 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속도도 달라져요. 그래서 사이즈를 내려보면 이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좀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소리로 들어보면 신 사랑 신 사랑 리버브가 시작되면서 이제 확 볼륨감으로 다가오는 그 느낌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그런 느낌을 많이 조절할 수도 있고요. 신 사랑 신 사랑 그리고 디퓨전이라는 파라미터는요, 이제 공간에서 울림이 만들어질 때 이제 이 직접음으로만 리버브를 만들 거냐, 아니면 그 또 리버브를 만들어낸 소리로도 또 한 번 더 리버브를 만들어낼 거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디퓨전을 올릴수록 더 반사음이 복잡해져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거는 반사음만 솔로로 들어볼게요. 신 사랑 자, 그냥 이거는 직접음으로만 이 리버브 플러그인에서 리버브를 만들어낸 상황이고, 100으로 올리면 신 사랑 뭔가 이게 톤이 되게 좀 탁해지죠. 이게 리버브 만들었던 걸로도 또 리버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좀 조절하면 신 사랑 신 사랑 신 사랑 신 사랑 신 사랑 갈수록 좀 뭔가 이게 고음 쪽 톤이 다운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EQ를 만지는 건 아니고 이게 좀 리버브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발음이 좀 덜 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컬이랑 섞으면 신 사랑
리버브가 둘 다 똑같이 존재하긴 하지만 약간 그 존재감을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디퓨저는 그런, 네, 그래서 요거는 적절히 올려줘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 쓰셔도 되고, 요거 역시 결국 듣기 좋은 소리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K는 그 리버브의 끝에서 소리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로 하면 그냥 쭉 가서 쭉 곱게 리버브가 없어지는데,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줄일수록 더 급격히 리버브가 없어집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신사라 이렇게 떨어진 하면 DK를 많이 내리면 신사라 이렇게 확 없어지죠. 완전히 빵으로 하면 신사라 거의 울리고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딱 그 보컬이 부르고 있을 때의 공간감에만 영향을 주다가 거의 뭐 타임을 짧게 한 느낌처럼 없어지죠. 신사라 근데 이게 타임을 줄인 거랑 또 다른 게 뭐냐면, 신사라 뭔가 그 리버브가 되게 신사라 확실히 많이 다르죠, 사운드가. 신사라 이렇게 뒤에서 더 리버브가 풍성하게 울리다가 없어지는 거랑 그냥 원래 애초부터 리버브가 짧게 울리는 거랑은 좀 달라서, 그래서 이제 DK로 만들어내는 좀 어떤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에 리버브를 적용할 때 보통 이 DK를 조금 써서 이제 약간 비트감이 너무 묻히지 않도록 좀 만들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DK는 그런 파라미터라는 점. 그리고 다음으로는 얼리 리플렉션과 리버브, 요 두 개를 한번 볼게요. 뭐 간단하게 초기 반사음과 리버브 볼륨이지만, 자, 여기서 초기 반사음이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신사라 신사라 들리시나요? 신사라 다시 없었을 때 신사라 신사라 좀 더 약간 좌우로 좀 더 퍼진 것 같은 느낌도 주면서 조금 더 소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게 타임마다 다 얼리 리플렉션의 느낌이 다 다르긴 하지만, 신사라 신사라 어쨌거나 이 초기 반사음으로도 이 약간 공간감을 좀 더 더해주면서 소리의 깊이감을 좀 더 주는, 그래서 이 초기 반사음, 그래서 이제 타입을 세팅하고 초기 반사음을 어떤 걸 쓸지 한 다음에 이제 초기 반사음의 볼륨을 신사라 정해주고요. 신사라 신사라 네, 그리고 리버브의 볼륨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신사라 어쨌거나 뭐 피아노도 같이 들으면서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웨트 드라이는 말씀드렸듯이 네, 리버브 소리만 낼 거냐 아니면 드라이 소리를 같이 섞을 거냐 아니면 아예 드라이 소리만 낼 거냐, 이런 파라미터인데 저희는 병렬을 쓰기 때문에 그냥 100으로 두고 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요 부분을 따지자면 어떤 플러그인에서는 뭐 베이스 멀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거나 레이시오는 2.08초로 세팅했는데 요 주파수 대역을 몇 곱해서 울리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 댐퍼 세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올리게 되면 요 주파수 대역은 1.4배 더 올린다. 그래서 2.8 곱하기 1.4 한 만큼 길게 올리게 돼요. 한번 들어볼게요. 신사라 이거랑 완전 내렸을 때는 신사라 처음에 울림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다시 신사라 신사라 네, 이 부분의 울림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고음 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이것도 똑같아요. 얘네를 완전 내렸을 때는 신사라 신사라 리버브의 고음 성분이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버브 타임을 주파수별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리버브의 EQ 자체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만지기보다는 이제 리버브에다가 EQ를 다시 또 걸어서
여기서 이제 만지거든요. 신사라 그래서 약간 중저음 역대의 리버브를 살짝 빼고 싶다. 신사라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네, 그리고 고음 쪽의 리버브를 좀 살리고 싶으면 이제 올리기도 하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저는 이렇게 발음이 같이 울리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전 고음 쪽을 좀 빼고 이제 하이컷, 로우컷을 좀 써서 완전히 이렇게 조절하는 경우도 많아요. 신사라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네, 이런 식으로 리버브의 톤도 EQ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리버브 사운드를 들으면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 가는 거지만 사실 표준 많이 쓰이는 것도 있긴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게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어떤 앨범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런 넓은 공간 안에 넣듯이 하는 경우도 있죠. 되게 긴 리버브와 또 리버브 볼륨을 되게 크게 해가지고. 신사라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네,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파라미터들로 자기가 원하는 리버브 사운드를 찾아가면서 믹싱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악기들도 같이 리버브를 입혀볼 텐데 피아노 리버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리버브가 단순히 이제 뒤에 울림을 채운다 보다도 이제 소리가 얼만큼 앞뒤로 튀어나오게 하냐 들어가게 하냐 이런 조절을 하는데도 쓰여요. 그래서 리버브라는 공간 안에 소리를 넣으면 어쨌거나 좀 더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이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어쨌거나 악기는 리버브를 보통 따로 쓰는데 그래서 저는 버스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2번 버스에 악기를 모두 모으고 여기다가도 리버브를 거는데 이번에는 트루버브를 써볼게요. 네, 이 플러그인은 이제 트루버브라는 플러그인이고요. 지금 현 상태 다이렉트가 켜져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끄고 신사라 악기만 한번 들어볼게요. 자, 리버브가 꺼졌을 때는 지금 악기 자체에 사실 리버브가 이미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켰을 때는 또 다시 들어보면 조금 더 뒤로 물러나고 공간감이 생긴 느낌입니다. 자, 이제 이것도 똑같은데 이 부분은 초기 반사음 소리들이고 이제 리버브는 리버브 소리거든요. 여기는 룸 사이즈와 디스턴스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의 사이즈를 조절하면 프리딜레이가 엄청 조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음원의 위치에 따라서도 그 초기 반사음과 리버브 사운드의 그 비율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룸 사이즈를 조절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따로 자기가 조절할 수도 있고요. 밸런스와 디케이 타임이 여기 있는 리버브 타임이에요. 그리고 프리딜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덴시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디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악기 같은 경우는 긴 리버브를 뭔가 만들 수도 있지만 요런 건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 살짝의 뒤로 보내는 것만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짧은 리버브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공간 안에만 넣는 거죠. 긴 리버브 없이. 약간 튀어나온 정도만 조절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리버브의 타임을 또 조절해서 짧은 리버브로 공간감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리버브의 그 주파수마다 얼만큼 울릴지 이런 주파수별로 리버브 타임을 다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얼리 리플렉션에도 주파수를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얼리 리플렉션 소리로 들어오기 전 이제 EQ를 걸어서 저음 쪽은 얼리 리플렉션 없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리프렉션 볼륨 조절할 수 있고 리버브 볼륨 따로 조절할 수 있고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플러그인마다 또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고 얘네들마다 또 울리는 성격이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써보시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사운드를 만들어간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Q랑 똑같이 레퍼런스 음악을 같이 트랙에 넣어놓고 들어보시면서 그 음악은 어떻게 리버브를 썼는가 이제 그걸 따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어쨌거나 이 지금 제가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들려드렸지만 자기가 직접 움직여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변하는지를 해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많이 시도해 보시면서 도전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 나가시면 리버브를 더 이해하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으로 준비한 리버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리버브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큐언 사운드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